전북과 광주FC와 전북 지난 경기에서 승리를 얻는데 실패한 두 팀. 일단 전북 같은 경우는 조규성 선수의 PK골로 앞서가지만 아코스티에게 동점골을 얻어 맞으면서 어떻게 보면 원하던 첫 승이 또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다. 전북. 네, 작년에도 시즌 초반에 그렇게 부진했었는데 두 경기째 승리가 없다는 게 조금 의아합니다. 전북의 승리를 이제 예상하신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 어떻게 보면 1대1로 전북이 어떻게 보면 수원 삼성을 압도하지 못했다고 보는 게 맞고요. 그리고 광주구장에서 열린 이제 FC 서울과의 경기, 이 경기가 어떻게 보면 지난 라운드에 어떻게 보면 가장 핫한 경기, 이제 경기가 끝나고 이종효 감독의 이제 인터뷰 때문에 커뮤니티가 아주 뜨겁게 달아올랐죠. 일단은 광주가 초반만 해도 FC 서울의 이제 공격이나 이제 여러 가지 전술적인 부분을 잘 커버를 하면서 엄지성 선수가 이제 선제골을 넣었는데 산드로 선수가 그 전에 이제 팔로 이제 진로방해 약간 방해를 하면서 그 부분이 VAR에서 걸렸기 때문에 이제 엄지성 선수의 골이 취소가 됩니다. 이제 취소가 되는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오스마리가 이제 선제골을 넣으면서 이제 퇴장을 당하죠. 진짜 거친 태클. 일단 광주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 끝나고 이제 이정효 감독 인터뷰가 아마 그랬을 거죠. 저런 축구를 하는 팀에게 져서 조금 분하다, 아쉽다 이랬는데 이제 졸지에 이제 FC 서울은 저런 축구, 그게 무슨 뜻으로 말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제 FC 서울 팬들은 상당한 불쾌감을 표명을 했죠. 일부 선수들도 이제 인스타에서 여러 가지 피드를 스토리를 통해서 보여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 많죠. 일단은 우리나라 이제 정서상 좀 약간 선을 넘은 발언이다. 어떻게 보면 안익수 감독이 이제 축구인 선배인데 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느냐는 의견이 있던 반면 아니면은 좀 신선하다. 왜냐면 K리그가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심심하고 뭐 약간 재미가 없다. 재미가 없다라는 게 제가 경기가 재미없다는 게 아니고 뭐 약간 좀 밋밋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디어감 데이 같은 것도 해도 이제 좀 눈치도 보고 왜냐면 선후배 관계가 워낙 뚜렷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기사도 올해 어떻게 보면 K리그가 말로 되게 좀 화끈한 게 많았죠. 일단 홍명보 감독부터 아마노준 최악의 일본인이다. 이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윤빛가람과 남기일 감독의 그 비프도 있었고 이번에 이정효 감독이 저런 축구하는 팀에게 져서 아쉽다. 이런 얘기를 한 거 봐서 K리그가 이제 바뀌려고 하나? 일단 플래시백을 보시면은 광주 같은 경우도 이제 강등을 당하고 이제 승격을 했기 때문에 오랜만에 붙는 거죠. 예, 어떻게 보면 2년 전에 붙었죠. 21라운드에서 전북이 이제 전주에서 광주로 3대 0으로 셧아웃 시킵니다. 김민혁 선수 성남으로 떠난 그리고 지금 FA 미아가 된 수비수 김민혁 선수가 이제 선제골을 넣고 이제 일류첸코가 두 골을 넣고 한 골은 구스타보가 도와줬습니다. 일류첸코는 이제 서울로 떠났고요. 그냥 무난했습니다. 김민혁과 일류첸코의 골로 완승을 거뒀습니다. 전주성에서. 전북은 이제 막판 갈수록 강해지는 그런 모양새잖아요. 광주가 힘을 못 썼고요. 광주가 이제 더 이제 후반 경기인데 2대1로 홈에서 졌습니다. 일단은 백승호 선수가 선제골 넣고 구자룡 선수의 이제 자책골로 1대1로 맞춰지지만 송민규 선수가 이제 추가 시간에 경기를 뒤집는 역전쇼를 통해서 광주가 이제 눈물 흘리는데 광주가 헤이스의 페널티킥 실축이 너무 뼈 아팠습니다. 그리고 골키퍼 캐칭 미스가 있었죠. 그 부분을 송민규 선수가 잘 이제 행운의 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광주의 불은 전북의 집중력이 빛난 경기라고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이적세 몸값같이 탑7을 보시면 전북이 어떻게 보면 스타 군단 아닙니까? 몸값 가치가 이제 B팀 포함해서 303억 4천짜리 스쿼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안드레 루이스 선수 이제 대전 하나시티즌에서 뛰다가 이제 1부 리그에서 뛰는 첫 시즌 이제 K리그 데뷔 무대 필드를 받는 데는 성공했고 아마노준 선수는 뭐 현대가 더비에서 친정팀을 상대로 어시하나 있고 정태욱 선수가 이제 계속 교체로 나오고 있는데
나올 때마다 살짝 아쉬운 모습을 있지만 점점 좋아질 부분이고, 하파실바 선수 지금 부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야시르 아사니 선수 진짜 개막전 지리는 왼발 진짜 그 각 없는 데서 후린 게 이제 위에 골포스트 맞으면서 들어갔는데 진짜 대단했습니다. 아사니 선수 왼발. 그리고 티모데위는 뭐 여전히 잘해주고 있고, 김한길 선수가 저는 언제 나올지 모르겠어요. 전남 드래곤즈 이제 김천상무 거쳐가지고 광주로 올지는 몰랐는데 실력이 검증된 선수입니다. 좌측 이제 풀백을 볼 수 있는 선수인데, 이정효 감독의 조련 아래 이제 나온다면은 좋은 모습을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선수고, 몸값 가치는 이렇습니다. 란드레 루이스 선수 16억 6천, 아마노준 11, 정태욱 11억 동률이고, 하파실바 10억 4천, 야시라산이 9억 7천, 티모 레츠시어트 7억, 김한길 선수 5억 5천. 이거는 말씀드리지만 이적생 몸값 가치지게 연봉의 개념은 아닙니다. 이적료 개념도 아니고요. 작년이 아니죠. 이제 광주가 1부에서 강등되고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2021년 마지막 대결 스쿼드를 보시면 일류첸코 서울 가고, 김보경 수원 가고, 김민혁 성남 가고 지금 FA고, 이용 선수 수원 FC로 가고, 송범근 쇼남벨마네로 가고, 베스트 11으로 보면은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몇 년 새. 어떻게 보면 전북은 세대 교체를 해야 되는 팀이기도 하고요. 광주 FC 같은 경우는 김주공 선수 제주, 헤이스도 제주, 이균 선수는 지금 있죠. 이찬종 FA, 엄원상 울산, 김원식 서울이랜드, 이으뜸 선수 지금 부상, 이한도 부산 아이파크, 알렉스 팀 떠났고, 이지훈 선수가 항상 헷갈려. 성남인가 있나. 윤평국 선수 포항. 어떻게 보면 베스트 11이 더 많이 갈린 팀은 광주입니다. 왜냐면 광주는 강등을 당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강등을 당하면은 이제 1부에서 2부 가면은 선수들이 찢겨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연봉도 이제 깎이는 부분일 수도 있고, 이제 협상하는 과정에서 강등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 선수가 잘했든 못했든 팀 스포츠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선수들이 많이 나갔는데, 광주 쪽의 베스트 11 이탈이 좀 더 커 보여요. 지금 보시면은 지난 경기 베스트 11을 보시겠습니다. 조규성 선수, 그리고 송민규, 안드레, 아마노. 안드레 선수가 선발을 했네요. 이수빈 선수 이제 포항에서 넘어와가지고 이제 지금 류재문 선수가 부상이다 보니까, 원래 이 자리는 맹성웅 선수도 설 수 있죠. 백승우 선수가 이제 한 자리에 굳건한 주전이라고 하면은 누가 나와도 뭐 그렇게 아쉬울 활약은 아니고요. 포백은 저희 거의 고정이죠. 김진수, 박진섭, 홍정호, 김문함. 그리고 정민기 선수가 드디어 처음으로 장갑을 꼈습니다. FC 안양에서 넘어왔는데, 광주는 4-4-2로 이제 FC 서울에 맞섰습니다. 이으뜸 선수가 부상당한 부분에 이민기 선수, 그리고 이제 작년 K리그2 MVP 안영규 선수와 티모 선수가, 안영규 선수가 부상이 있었다고 했지만 어쨌든 이날 경기 출전을 했고요. 두현석 선수가 이제 우측 풀백으로 나오고, 김경민 골키퍼 장갑, 그리고 엄지성 선수 U20 카드로 나왔는데 이제 골도 넣었지만 오프사이드가 아니라 이제 산드로 선수의 반칙으로 이제 취소가 됐고, 골 취소가 되고, 이순민, 정우현 선수가 어떻게 보면 정말 핵심 선수죠. 금호고 유스 출신이기도 하고, 아사니 선수는 좀 개막전에 비해서는 조금 아쉬운 모습인데, 퇴장자가 발생하다 보니까 수적 열세를 좀 극복하지 못한 부분이 좀 크지 않았나. 그리고 주요 데이터를 보시면 에너지 레벨은 똑같습니다. 두 팀 다 2라운드에서 같은 날 경기를 했기 때문에 차이는 없고요. 전북 80.5%로 0.5% 패스 성공률 근소하게 앞서고 있고, 전북이 태클 성공률이 광주보다 높습니다. 광주는 엄지성 선수의 그런 좀 말도 안 되는 태클 때문에도 그렇지만 태클 성공률이 낮게 나왔고요. 그리고 지상경합이 전북이 상당히 높네요. 거의 7할대에 가깝습니다. 거의 30% 차이가 나는데, 그만큼 미드필더 라인이나 수비진들이 지상에서 아주 잘 싸워줬다. 공격 선수들도 마찬가지고요. 전북이 공중경합도 앞섭니다. 52.9% 공중경합 성공, 광주가 43.8%. 야, 광주 큰일 났네요. 모든 면에서 지금 전북에게 많이, 물론 데이터 상이지만 많이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광주가 어쨌든 클린스트 한 번을 했습니다. 전북이 오히려 무실점 경기가 없어요. 광주는 개막전에서 원정에서 무실점 경기를 했고 전북은 두 경기에서 모두 실점을 했고요. 그리고 양 팀에서 가장 XG 값이 높은 선수는 전북은 아마노준이고 광주는 이민기인데 솔직히 좀 이민기 선수 의외였어요.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예, 2023 시즌 주요 지표를 비교하면 딱 이제 두 경기 하지 않았습니까? 일단은 송민규 선수가 한 골을 넣고 이제 아마노 선수가 1도움을 했죠. 이수빈 선수가 90.9%의 패스 성공률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전북은 두 경기 뛰는 동안 의외로 풀타임 뛴 선수가 3명밖에 안 돼요. 약간 적고, 이제 베스트 11 선수는 아직 전북이 없었습니다. 전북답지 않은 모습이죠. 광주는 아사니 선수가 한 골을 넣고 정호영 선수가 1도움, 그리고 하승훈 선수가 93.3%의 패스 성공률 보이고 있고, 풀타임 선수는 광주가 두 경기에서 5명, 그리고 베스트 11 선수를 3명에서 전북은 한 명도 없습니다. 앞서가고 있고, 글로벌 클럽 랭킹을 보시면 전북이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전북은 작년에 ACL, FA컵 우승하고 ACL에서는 4강 K리그로 준우승했고, 광주는 2부 리그 우승을 했지만 막 올라왔기 때문에 랭킹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 이거는 세계 클럽 랭킹입니다. 이렇게 봐야 되고, 저는 키플레이어로 맹성웅 선수와 정우현 선수를 뽑아봤습니다. 맹성웅 선수는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FC 안양 시절에 광주를 만나보고 이제 1부 리그에서는 광주를 처음 만나는데 나온 경기에서 1무 2패. 광주를 상대로 개인적으로 이제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일단 안양과 전북은 다른 팀이지만 일단은 광주라는 팀 상대로 이제 맹성웅 선수가 무기력했다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깰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U23 대표로 8경기 뛴 이력이 있습니다. 향후 국가대표까지 갈 수 있을지, 포텐은 확실히 있는 선수니까 좀 기대를 해봐야 되고, 정호연 선수는 일단 동명이인 오징어 게임에서도 활약한 헐리우드 스타 정호연 선수, 정호연 배우 너무 좋고요. 이름이 정호연인데 실제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정호연 치면은 자기가 안 나오고 이제 동명이인 배우 이제 정호연 씨가 나오니까 이제 조금 더 자신이 분발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두 경기에서 풀타임 출전해서 1개의 도움, 패스 성공률도 90.4%입니다. 맹성웅 선수는 이제 벤치에 앉았기 때문에 아직 두 경기에서 출전 기록은 없고요. 박투박 미드필더로 아주 전형적인 박투박 미드필더로 불려지고 있는 정우현 선수. 일단은 맹성웅 선수는 지난 경기 결장 개막전에서는 벤치에 앉았고, 정우현 선수는 두 경기에 불 켜진 거 보이시죠? 연속해서 출장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전을 기다리는 영웅 맹성웅 선수, 광주전 무승의 개인적인 고리를 끊어낼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광주의 선골 뉴스 이정효의 양아들 정우현 선수, 이제 엄지성 선수가 빠졌기 때문에 조금 더 어깨가 무거워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 경기에서 180분 동안 이제 중용을 받았다는 거는 정우현 선수가 가진 실력과 믿음이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맹성웅 선수와 정우현 선수의 미드필더 싸움, 저는 이번 경기에서 조금 주목해야 하지 않나 싶은 부분으로 뽑아봤고요. 양팀 예상 포메이션은 전북은 4-5-1, 광주는 4-4-2. 전북부터 볼까요? 정민기 골키퍼, 김진수, 박진섭. 저는 이번에 홍정호 선수가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약간 요새 조금 부진했다고 봐야 되나? 그 부분 때문에 일단은 정태욱 선수가 이번에는 선발로 자리 매김해서 전주성 팬들에게 제대로 된 신고식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맹성웅 선수, 이수빈 선수도 있지만 맹성웅 선수도 나올 수 있을 기량은 확실하거든요. 한 자리를 이제 백성호 선수와 짝을 이루고, 송민규, 아마노준, 문선민, 그리고 조규성 선수. 그러고 보니까 지금 U20 월드컵 그것 때문에 이제 U22 카드에서 어느 정도 자유롭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 정도로 뽑아봤고, 광주는 4-4이죠. 일단은 허율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좀 잘해줘야 되는 부분이 큽니다. U22 카드를 어쨌든 2장을 넣어야 5명의 교체가 가능한데, 엄지성 선수가 이제 퇴장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무려 2경기나 못 나오는데, 허율 선수가 진짜 K 홀란드의 역할, 작년 광주에서
진짜 좋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전북을 상대로 자신이 얼마나 성장했나 이 부분을 조금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 어떻게 보면 광주가 전북에 비해 스쿼드가 그렇게 넓지는 않은데 이으뜸 선수 부상, 엄지성 퇴장, 가야 할 길이 진짜 멀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정효 감독이 어떻게 전술적으로 전북을 이제 공략하게 될지 이 부분을 조금 노려봐야 될 텐데, 한 가지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속공, 역습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되는데 그 이제 어떻게 맞는 기여 역할을 해준 엄지성 선수의 역할이 너무 퇴장이 너무 뼈 아프단 말이에요. 물론 축구는 팀 스포츠이기 때문에 한 명에게 의존하진 않지만 그동안 광주가 보여준 모습 속에서 이제 엄지성 선수가 이제 나오지 못하는 점은 광주는 진짜 크나큰 타격이고, 그 부분을 아사니가 이제 어느 정도 메워줘야 되죠. 토마스 선수도 이제 출격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관전 포인트를 보시면 엄지성 선수가 퇴장을 당했죠. 이게 전북에게는 예, 좋은 부분이고, 광주는 진짜 초상집 분위기죠. 엄지성 선수의 퇴장을 엄지성 선수 없이 이제 전북전도 나서야 되는 부분, 광주에게는 크나큰 타격일 수밖에 없고요. 엄지성의 공백을 누가 메우느냐가 키포인트가 될 전망이고, 정민기, 김경민 선수 작년 K리그 2 출신이지 않습니까? 근데 소속팀에서 아주 미친 활약을 보였고, 정민기 선수는 이제 안양, 김경민 선수는 서울 이랜드에서 이제 왔는데, 윤보상 선수와 이제 트레이드 개념으로 왔는데 MVP 골키퍼 자리를 이제 했는데 아직 몇 경기 안 했기 때문에 2부에서 기량이 1부에서도 통할 건가 아직 시기상조죠. 그렇기 때문에 두 선수가 이번 경기를 나서는 마음가짐은 상당히 다를 거라고 보여주고, 예, 마지막에 전북은 어떤 축구를 하는 팀일까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정효 감독이 FC 서울한테 져가지고 저런 축구하는 팀에게 졌다.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경기 끝나고 또 인터뷰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전북은 어떤 축구를 하는 팀? 전북 자체에서도 지금 조금 불만이 있는 팬들이 조금 있잖아요. 뭐 경기 내용이든 결과든 이런 부분에서 전북이 어떤 축구를 하는 팀인지는 저도 궁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이번에도 이정효 감독이 어떤 얘기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김상식 감독도 이에 뒤지지 않는 인터뷰 스킬, 예, 돌직구를 찍을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90분 내에 진짜 흥미로운 일들이 벌어질 텐데, 일단은 아주 재밌는 경기 되지 않을까. 전라도를 대표하는 두 팀. 예, 승부 예측을 보겠습니다. 예, 저는 전북 승부입니다. 광주의 누수가 늘어나고 있죠. 일단은 이으뜸 선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엄지성 선수, 광주의 누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뎁스 차이가 전북이랑 천지 차이죠. 원정에서 이런 부분이 좀 어느 정도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이기기 쉬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조칸이 처음으로 무승부를 했네요. 조칸이 좀 약간 상남자식 승부 예측을 하거든요. 3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 승패 이런 식으로 하는데 무승부를 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전북이 시즌 초반 헤매고 있는 것에 비해 광주는 일부 고향에 완벽 적응한 모습이지만 엄지성의 부재는 큰 위험 요소예요. 뭐 결론만 얘기하면 엄지성의 부재를 역시 크다고 느꼈기 때문에, 근데 무승부를 찍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전북이 지금 두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적어도 울산과 대결에서 전반전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이후부터는 조금 아쉬운 모습, 무승부를 예측을 했습니다. 이렇게 따지면은 전북이 좋은 건가요? 광주가 좋은 건가요? 원정에서 무승부를 땄다면 광주가 조금 더 좋은 부분이지 않나 싶고, 축구